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임신 9개월 차 예비 엄마가 겪은 시누이와의 충격적인 갈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33살 임신 9개월 차 예비 엄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영어교사로 7년간 근무하다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위해 퇴직했어요. 남편은 35살로 IT 회사 개발팀장이에요. 처음엔 정말 완벽한 신혼이었죠.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이었고, 시부모님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신우는 저보다 3살 어리지만 마케팅 회사 팀장이라는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부러웠어요. 결혼 초에는 아가씨가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와서 언니 하며 친하게 지냈거든요. 심지어 제가 임신하기 위해 병원 다닐 때도 많이 신경 써줬어요. 제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도 아가씨였어요.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할 때 특별한 차도 타주고 영양제도 사다 줬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친절 뒤에 숨겨진 무서운 계획이 있었다는 걸.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기용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700만 원짜리 고급 유모차와 400만 원짜리 전동차를 비롯해 총 1,700만 원 상당의 아기용품을 구입했죠. 사실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처사이니까 최고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은 병원 검진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기 직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조용히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가씨가 우리 집 열쇠로 몰래 들어와 제가 정성껏 준비한 아기용품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고급 유모차는 가위로 갈기갈기 찢고 있었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가씨?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아가씨가 고개를 획 돌렸어요. 언니 벌써 왔어? 나 그냥. 뭘 그냥이에요? 지금 내 아기 물건들을 왜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게 언니 이거 오해야. 오해라고요? 내 눈으로 직접 본 걸 어떻게 오해라고 해요? 그때 아가씨의 표정이 순간 바뀌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버리고 있었어. 근데 어쩔 건데? 충격적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래, 언니가 낳을 애가 이 집의 첫 손주라고. 웃기지 마. 이런 쓰레기 용품으로 애를 키울 거면 애초에 낳지를 마. 저는 임신한 몸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동안 친절했던 아가씨의 모습은 다 가짜였나요?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가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 애 낳으면 넌 아웃이야. 오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이 집에서 조용히 물러나.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내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들은 말이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남편이 화를 내고 아가씨를 혼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여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내 동생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뭔가 오해한 거 아냐? 요즘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다던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 말을 믿지 않고 시누이 편을 들 수 있는지 정말 황당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가 직접 내 앞에서 애 낳으면 나가라고 했다고요. 여보 진정해. 동생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이따가 내가 동생한테 물어볼게. 화가 나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그날은 일단 침실로 들어가 혼자 울었어요. 밤에 남편이 들어와 말하길 아가씨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일 없었다고 했대요. 오히려 아가씨가 걱정된다며
내일 집에 들러 나를 위로해 주겠다고 했다는군요. 이 말에 더욱 화가 났지만 남편은 내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계부와 남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우리는 결혼 후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통장 내역을 보니 지난 1년간 매달 정기적으로 아가씨에게 3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14번이나 있었어요. 총 4,2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게다가 이 돈은 가계부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돈이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결혼 전부터 남편은 꾸준히 아가씨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고, 심지어 아가씨 명의의 고급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완전한 생활비 지원이었죠. 이 모든 것을 발견하고 난 후 남편에게 바로 물어볼까 했지만 직감적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아가씨가 정말로 찾아왔어요. 미안해 언니 어제는 내가 좀 흥분했나 봐. 그냥 언니 물건이 너무 비싸서 걱정돼서 그랬어. 오해하지 마. 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래, 나도 어제 좀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아가씨 혹시 회사 그만뒀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가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해? 요즘 회사 얘기를 전혀 안 하길래 그리고 주중에도 시간이 많아 보여서. 언니 내가 언제 회사 그만뒀대? 나 지금 팀장이라고 프로젝트 끝나서 좀 한가한 것뿐이야. 의심이 커져갔지만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 회사 동료 중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에게 연락했죠. 마침 그분은 남편의 학창 시절부터 알던 친구였어요. 정훈 씨 혹시 남편이 결혼 전에 특별한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있었죠. 거의 결혼까지 갈 뻔했던 여자친구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세요? 혹시 그 여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려도 될진 모르겠지만 김미영이라고 아직도 가끔 회사 행사에 오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김미영은 바로 아가씨의 절친한 친구 이름이었거든요. 자주 우리 집에도 놀러 왔었죠. 사실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남편이 신우이랑 특별한 관계였던 건 아닌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남편분 여동생이 실제로는 직업이 없어요. 그냥 오빠가 모든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영 씨와 동생분은 정말 친한 친구죠. 그럼 마케팅 회사 팀장이란 건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죠. 남편에게는 아기용품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잠시 부모님과 있겠다고만 문자를 보냈어요. 친정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친정엄마는 정말 화가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일단 진실을 더 파헤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전화해서 걱정된다며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 친구분을 만났죠.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은 원래 아가씨와 전 여자친구 미영 씨를 너무 아끼는 사람이었대요. 심지어 미영 씨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을 유지했고 아가씨와 미영 씨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왔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제게는 월급의 절반도 가계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그 돈으로 신우이 아가씨의 생활비를 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아가씨가 자랑하던 고급 아파트는 실제로 남편 이름으로 계약금을 넣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아가씨와 미영씨가 초조해했대요.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재산과 관심이 모두 아이에게 쏠릴까봐 걱정했던 거죠. 그날 친구에게 들은 말 중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과 아가씨가 어렸을 때부터 비정상적으로 가까웠다는 사실이었어요. 시댁 어른들은 딸을 너무 귀하게 여겨 모든 걸 다 해줬고 아들에게는 항상 내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강요했대요. 결혼한 후에도 남편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몰래 시누이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왔던 거죠. 그리고 시누이와 미영 씨는 제가 아이를 갖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저를 내쫓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14번의 송금 내역과 숨겨진 아파트 계약서, 미영 씨와의 관계까지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죠.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여보 미안해 사실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챙기는 게 내 의무라고 배웠거든. 의무라고? 결혼한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보다 더 중요한 의무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아가씨는 이미 성인이에요. 스스로 벌어서 살 나이라고요. 정말 미안해 난 그냥 습관이 됐던 것 같아. 동생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돕는 게.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것뿐이에요. 아가씨가 내 아기 용품을 버린 건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었어. 동생이 내가 아이를 가진 후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게 싫다고 했거든. 그래서 말을 마치지 못하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고 느꼈죠. 나 이혼할 거예요. 당신과 아가씨가 꾸민 계획대로 저는 이 집을 나갈게요. 하지만 내 아이의 권리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제가 모은 증거들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죠. 특히 아가씨가 저의 물건을 훼손한 증거와 남편이 가정경제를 속인 증거는 결정적이었어요. 이혼 소송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남편은 아가씨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영 씨와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가씨의 아파트에서 셋이 자주 만났다고 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저와 제 아이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죠. 재산 분할에서도 숨겨왔던 남편의 자산이 모두 포함되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그날 저는 아가씨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난 이 집에서 나가게 됐네요.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나갔어. 근데 오빠랑 잘 살 수 있었잖아. 왜 굳이 이혼까지. 하지만 내가 당신과 미영 씨의 계획을 모두 알게 된 걸 모르고 있었네요. 앞으로 당신과 오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지만 내 아이의 권리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아가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무슨 소리야? 당신과 미영 씨 그리고 오빠의 관계 모든 걸 다 알아요. 이제 와서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날 이후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아이를 낳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 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법원의 판결대로 양육비와 재산 분할을 받아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아이가 태어난 후 한 달 뒤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가씨의 거짓말이 시댁에도 모두 밝혀져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시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크게 실망했대요. 특히 아가씨가 직업을 속이고 오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댁 식구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죠. 더 놀라운 건 시누이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던 미영 씨의 존재까지 밝혀지면서 남편의 이중 생활도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결국 시댁 어른들이 남편과 시누이 아가씨에게 등을 돌렸고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얘야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니? 손주도 보고 싶고 할 말이 있어.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졌는데 시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노쇠하고 지친 모습이었죠.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눈이 어두워서 아들과 딸의 잘못을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구나.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어머님 저도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손주는 한번 봐도 될까? 물론이죠.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저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아이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드렸고, 시어머니도 진심으로 손주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반면 아가씨와 남편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아가씨는 서울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호화로운 생활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교사로 복직했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시어머니는 가끔 아이를 보러 오시는데,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작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제라도 손주와 너를 제대로 챙겨주고 싶구나.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를 속이고 해치는 관계는 독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이제는 오직 제 아이와 저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 관계에서 이상한 점을 느낀다면 저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정직해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정상적인 관계와 거짓말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주인공은 임신 중인 상황에서 이런 충격적인 배신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맞서 싸웠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교훈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잠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